일단 강남의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가 어쨌든 좀 늘어요. 강남권 입주 물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엔 충분히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얘기는 여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갱신권 때문에 전세가 갑자기 폭락한 이후에는 또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그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좀 새 정부 들어와서 과거 이제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뭐 재건축, 세제, 대출 다 규제 강화를 하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정반대의 정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좌파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에서는 이게 집값이 폭등하고, 규제를 푸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거의 안정됐던,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이거 원인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심리적 영향일 거라고 봐요. 아까 금리도 심리의 영향을 세게 준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에서 하는 말을 반대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윗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거 뭔가 뒤에 숨겨져 있구나.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더 예상을 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고, 뭐 마음껏 살아 이렇게 옛날 최경환 장관님처럼 대출을 마구 해줄 테니 사라 그러면 거꾸로 못 사는 이런 경향들이 벌어지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씩 더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세게 준 거가 이제 심리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좌파 정부들은 공급을 틀어막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졌고, 우파 정부들은 공급을 좀 풀어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공약집에 이렇게 뭐 200몇만 원 짓는다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막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전망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어쨌든 이런 큰 거대한 놈 말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내 집 마련이든 집을 옮기든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긴 호흡에서의 그런 결정은 사실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5년 뒤에 사실 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조선회사 다닐 때 저는 조선업이 되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중간쯤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당장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시장 분위기를 예상한다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미리 6, 7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대응해 놓고 있는 것은 좀 약간 어리석을 수 있거든요. 당장 내가 적어도 3, 4년 내로 확정된 일들, 뭐냐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 출산이 임박했다거나, 뭐 혹은 뭐 우리 가족들이 직장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염두에 주어지면, 생각이 들면 뭐 굳이 뭐 출퇴근을 2시간씩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거, 통학거리 생각해 보는 거, 학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고민했을 때 결정이 딱 나오면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 것 그런 같아요. 결정이 나오면 뭐 적당한 가격이면 네. 사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가주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자가주거를 안 했을 때의 그 만약의 리스크가 임차를 했을 때 리스크는 똑같은 얘기인데, 자가를 안 가져가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볼 때 일단 강남의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가 어쨌든 좀 늘어요. 내년 2025년, 2026년까지 합치면 한 4만 가구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전체 입주 물량은 줄지만 강남권 입주 물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내년에 입주 엄청 많으니까 고민 좀 해보셔라. 네. 왜냐면 지금 다 닥친 일이거든요. 네. 강남의 입주의 올해 핵심 이슈는 좀 있으면 서초구, 연말로 가면 강남구. 네. 그러니까 지금 원베일리 입주랑 개포중업 1단지 입주,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 두 개 입주가 사실은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애매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만하게 들어오는 거. 강남 서초까지만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개포중업 1단지 입주까지만 대충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또 한동안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확대 해석하기 좋게 하려면 이걸 뭉뚱그려 놓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강남 4구로 딱 해놓으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2024년에 입주가 있다 보면 또 남았고 또 남았고 또 남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정말 그런 거냐 이슈가 있고, 그럼 막상 지금 좀 있으면 입주한다고 하는 원벨리 입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반포 쪽 전세는 또 왜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입주량은 작년엔 충분히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얘기는 여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갱신권 때문에 전세가 갑자기 폭락한 이후에는 또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그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에 뭐한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10몇 년 주기설도 있는데 과거와 달리 또 주택 시장을 보면 또 우리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보 유통수도 요즘 카톡으로 다 이제 뭐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개입 정도가 또 예전에 상상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주택거래 허가 구역 만들어가지고 그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하는 얘기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 사이클이 과거와 같은 사이클보다는 좀 짧아졌다 아니면 불규칙적이다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사실 원래부터 사이클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만약에 사이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년 주기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어 온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교체된 거에 대해서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공급을 틀어막는 게 좌파 정부에 흔히 해왔던 일이니까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건 저는 사이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장의 공급 수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공급이 계속 허가가 안 나오니까 사이클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빼놓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주기가 짧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히 드는 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특히나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정리 쭉 누가 해가지고 올리죠. 탁탁 주면은 우리 아파트가 아니어도 한번 보고 야 이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남의 아파트 보면서 그럼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왜 급해지냐면 내가 가고 싶었던 아파트면 호가가 가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자꾸 흔드니까 저는 이런 단톡방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에 저해가 많이 오는 것 같다 느낍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양시장에서 보면 그 원자재 인건비 인상 이게 요인이 굉장히 커가지고 좀 재건축 시장들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빨리 이제 다시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이러면 다시 어느 정도 원상 회복되겠지만 인건비는 다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 그러니까 원가 인상이 우리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그거 지금 너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23년도에 서울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구축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건축비 원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구축이어도 이게 무슨 구축이라는 게 30년 차 이런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 한 15년 언저리에 다 지어진 그 정도 아파트들이면은 아직도 건물값이 살아 있을 텐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시공 단가들 보거나 뭐 좀 최근 타절되는 것들도 보다 보면 도대체 얼마까지 줘야 내가 원하는 건설사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설명에 진짜 다들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못 나겠다는 생각들을 건설사도 하고 있고 발주자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남는 거는 난 돈을 내겠다 하나만 남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퀄리티로 가지려면 그냥 머스트헤브처럼 난 그냥 이 돈 내고 살래요처럼 되고 그러면 마치 샤넬백 1년에 가격 3번 오르는 것처럼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까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공사비는 무조건 지금 있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지고 뭐 재건축 재개발 수주를 갖다가 건설사들이 기피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심지어 뭐 어디 최근에 철근 콘크리트 네. 빼먹는 일도 생기는데 그거 보면 사실은 그 건설사만 그랬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냉정하게 치면 합리적 의심이죠. 워낙 그게 비싸니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집들조차도 한번 안전진단은 다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한지 안 한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